사람 죽으면 독살인가 볼 때도 위나 이런 거 다 갈아가지고 그거를 검시관이 먹어요. 위 가른 거, 간 간 거 해서. 그래서 이게 혀가 마비된 느낌이 나는지 쓴맛이 나는지 이걸로 독을 알아냈대. 레알 찍먹이네. 진짜 찍먹이네요. 와. 이게 그 아까 사람들이 찍어 먹어서 진짜 쓰대요. 저게 못 먹어봤거든 아직 저거는. 아직이요? 궁금하긴 하니까 조금은 양의 문제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야.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살라미스 해전이 이게 이제 실제로 그 테르모필레 협곡 전투랑 연계되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나오는 장면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2차 침공입니다. 네. 3차 침공이 플라타이아 전투예요. 이 플라타이아 전투는 크세르크세스가 철수를 하고 네. 남은 페르시아군이 그립스 연합군한테 플라타이아라는 지역에서 지는데 이걸로 전쟁이 끝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 그림에서도 연기 같은 게 많이 그려져 있어요. 이때 최초의 체류 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황입니다. 황.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아까 말했었던 그 패치를 통해 추가된 지금 마우스 커서 올라가서 팝업 떠 있는 게 그 스파르탄 설퍼 병사들. 그래서 화학 무기 투척 병사 이게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근데 이 무기의 효과가 그렇게 엄청 대단하진 않았대요. 왜냐하면 황이 타면 이산화황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 네. 얘가 냄새도 많이 나고 우리가 황 생각하면 나는 안 좋은 역한 냄새가 이산화황이랑 황화수소 특히 황화수소 같은 것도 질식사하고 그러죠. 쇼크할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걸 썼지만 또 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날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엄청난 효과는 없었대요. 근데 당연히 사기를 저하시키기엔 충분했고 실제로 사용이 많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황 같은 거는 보통 화산지대에서 많이 생기지만 네. 실제로 황을 얻기는 쉬워요. 왜냐면 이게 그 석유 정제 공정하는 곳의 모습인데 저게 황이에요. 석유를 정제하면 황이 나옵니다. 아, 진짜. 황 성분이 많이 있으면 안 돼. 석유에서 빼야 돼요. 그래 분리하려면 저 정도로 생겨서 황이 고갈될 일은 없어요. 아마 제 채널에서 한 번 했는데 석유는 무슨 맛일까 궁금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때 이제 석유의 황 농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 이거 맛본 건 아니죠? 아니 먹어보진 않았죠. 석유를 본 적이 없어요. 휘발유나 그런 것만 봤지 진짜 석유는 못 봤지. 우리 집에 바닥에서 나오면 좋을 거긴 할 것 같은데. 기회 되면 한번 석유 찍어 먹어보세요. 이게 황이 많으면 시큼하고 황이 없으면 그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찍어 먹어보라고요? 네, 옛날에는 황 성분이 적을수록 좋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런 연료를 가지고 등불이나 다 켰는데 그을음이 많이 생겨요. 황이 섞이면. 네. 이게 없을수록 좋은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게 맛을 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먹어봐서 신맛이 난다? 이건 하품질의 석유. 신맛이 안 난다? 그걸 그래서 진짜는 아닌데 스위트, 달다고 말했어요. 단맛 나는 거 아니지만 시지 않고 좋은 거니까. 이렇게 다 찍어 먹었어요. 사람 죽으면 독살인가 볼 때도 위나 이런 거 다 갈아가지고 그거를 검시관이 먹어요. 위 가른 거, 간 간 거 해서. 그래서 이게 혀가 마비된 느낌이 나는지 쓴맛이 나는지 이걸로 독을 알아냈대. 레알 찍먹이네. 진짜 찍먹이네요. 와. 그다음 페르시아 이야기가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될 건데 결국에는 페르시아가 정벌을 해요. 지금 쭉 가서 리비아랑 해가지고 다 정벌을 합니다. 정벌이 되니까 이제 철학자들은 다 도망을 쳐요. 왜냐면은 페르시아는 되게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곳이었어요. 쓸모 있는 것들. 근데 그리스는 철학 위주였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철학자였으니까 페르시아가. 그러니까 살려고 도망치면서 철학이 세계에 퍼지게 돼요. 그걸 계기로. 철학자들이 이제 터전을 옮기는 거지. 빨간색 선이 있어요. 네. 그 오른쪽이 수사라는 지역 있죠. 저게 페르시아 수도입니다. 거기서 쭉 선을 이어가지고 왼쪽 끝에가 네, 사르디스라는 맞아요. 지역으로 거기가 가요. 그 빨간 선 오른쪽 끝에가 수사예요. 빨간 선이 뭔지 알아요? 로얄 로드. 우리가 로얄 로더라고 부르잖아. 뭐 한 방에 로얄 그냥 쫙 로더. 해가지고 우승하거나. 네. 왜냐면 원래는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려. 딱 봐도 엄청 멀잖아. 근데 저 로얄 로드를 통해서 가면은 하루에 240km를 갈 수 있을 정도 잘 닦여가지고. 오 진짜?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갈 수가 있는 거야. 3개월 길이를 일주일 만에 한 번에 다 가는 거. 그게 저게 왕의 길이라 그래서 로얄 로드고. 맞아요. 이게 이제 실크 로드 때도 이걸 같이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잡다한 정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소로 돌아가 볼게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되면서 계속 철학은 발달했을 거잖아. 그래서 지역이 이제 그리스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 엠페도클레스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너무 이제 유명하죠. 이름이 더 안 써있지만 원래는 엠페도클레스 오브 아크라가스
아크라가스는 시칠리아 섬. 네. 그러니까 그리스를 벗어난 거예요. 지금은 저 이름이 없어지고 아그리젠토인가 뭐 이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 거기서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고 네. 이분이 주장한 게 오른쪽 그립처럼 위에 이그니스가 불, 에어 네. 오른쪽에 공기, 밑에 테라가 땅, 아쿠아가 왼쪽에 물. 물. 이게 사원소고 그 외에다가 제가 다른 걸 써놨던 게 왼쪽 위에가 필로테스란 뜻입니다. 필로테스. 사랑. 그리고 네이코스 오른쪽 아래가 이제 미움. 쉽게 생각해. 질투 뭐 이런 거. 저것들의 원리에 의해서 네 개의 원소가 결합하거나 분리된다. 결국에 화학 결합을 이루고 분리된다라는 개념이랑 똑같이 이어져요. 저게 약간 접착제나 밀어내는 그런 관점처럼 작용하는 거고 또 엠페도클레스가 봤던 독특한 게 뭐냐면 네. 이 당시에 그 이야기였어요. 뭔가 물체가 이동하는 거.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는 제논의 역설이라는 걸 배워요. 엠페도클레스는 빛이라는 게 여기서 여길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걸 처음에 생각해서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얘는 분명히 움직이는 속도를 갖는 대상이다.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점점 발전을 하는 거고 네. 근데 빛을 원소로 보진 않았어 그리스는. 근데 힌두나 이쪽 연금술 쪽에서는 빛도 생각을 합니다. 네. 빛이나 공간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엠페도클레스까지 해서 이제 원소에 대한 이야기가 견적에 잡혔고 원소 말고 다른 개념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원자. 그렇죠. 원자를 이야기한 거는 레우키포스라는 분이랑 데모크리토스. 레우키포스가 데모크리토스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는 결국 모든 거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입자로 되어 있다. 우리가 말하는 원자, 애톰이죠. 이거를 처음 말한 게 레우키포스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발전시켜서 원자설이라는 걸 만들어낸 게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투스 표정이 좋으시네요. 네. 저분이 약간 이정모 관장님 느낌이 좀 있으신 분인데 되게 유쾌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되게 낙천적으로 살고 웃는 철학자라고 불리는. 네. 이분들이 했던 것 중에 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요. 공허. 공허? 예전에는 이 모든 게 다 연속이라 생각한 거야. 어. 근데 원자가 있으면 원자랑 원자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연속성이냐 분리되어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레우키포스와 데모크리토스 책도 이름이 진짜 멋있게 썼어요. 레우키포스 책 이름이 네. 그 그레이트 월드 시스템 대우주 체계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을 써요. 와.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가 되게 있어 보이지만 네. 인정을 많이 못 받긴 했어요. 왜요? 왜냐면은 원소라는 거에 사람들이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유명한 철학자들로 가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들어는 봤을 수 있지만 친숙하진 않은 사람들이 이름이 많은데 뒤로 가면 이제 들어본 사람 많이 나와요. 특히 플라톤 같은 사람. 플라톤이 유독 이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너무 물질적이다. 어떻게 개수로 되어 있고 단위가 있고 이런 식으로만 보느냐. 이 질적인 측면과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에서 좀 안 맞았고 데모크리토스도 그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죠. 저분이 생각했던 게 다중우주가 존재할 수 있다. 이거를 말했었어요. 다중우주론의 최초가 데모크리토스였어요. 와, 이야. 진짜? 물론 주장이지. 자기 생각이고. 그렇지만 뭐 지금도 사실 주장이자 생각이니까. 다음 슬라이드가 이제 가장 유명한 철학에 대한 그림 중 하나죠 또. 아시죠? 네. 봤던 기억이 나시죠? 네. 가운데서 이 손가락 들고 있는 거.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그 소크라테스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다리에 딱 손을 올리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크리톤이라는 분인데 소크라테스 친구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죽을 위기가 되니까 도망치자고 그렇게 설득했는데 소크라테스 난 도망 안 친다. 그래서 왼쪽에 회색 옷 입고 약간 딴 데 보고 있는 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분이 플라톤입니다. 왜? 실제로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학파라 네. 더 어려요. 근데 더 늙게 그려졌어요.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에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책들, 뭐 파이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집필을 해가지고 출간을 해요. 소크라테스의 영향력을 남길 수 있게 그런 문서를 다 만든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걸 계승해서 뒤에 이어받았다는 의미로 일부러 더 나이 들게 그린 거. 지금 눈 가리고 뭐 죽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저 사람은 그냥 처형인이었대요. 뭐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근데 왜 저렇게 괴로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분이 그럼 무슨 독을 먹었을까? 독당근이라는 걸 먹었습니다. 독당근? 네, 독당근. 왜냐면 위에가 독당근이고 밑에가 당근이야. 근데 딱 꽃만 보면 되게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독당근이라고 불러, 햄록이라고. 저기 들어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코닌이라는 저 고리 모양 분자인데 네. 이게 우리나라 사약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귀한 사람들 죽일 때 덜 괴롭게 죽는 약. 아, 진짜? 코닌 종류고 그리고 밑에 있는 길쭉한 게 이제 CQ톡신이라는 분자고요. 네. 이게 노랗게 색칠된 곳에 이중결합이 들어가면 오에난토톡신이라는 걸로 바뀌어요. 네. 근데 이게 왜 들어가냐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독당근으로 죽였다라고 한 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와전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독당근이라는 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대신에 동미나린 유명해.
소나 이런 애들도 다 그건 안 먹는다. 미나리랑 닮아서 독이 있는데 이게 그 밑에 있는 그 시큐톡신이 들어있는 게 독미나리야. 이게 왜 오해가 생겼느냐? 그 독당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햄록이라 부르는데 독미나리의 영어 이름이 워터 햄록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건 줄 안 거야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 현지화 단어를 하다 보니까 독당근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면서 독미나리로 바뀐 거야. 그럼 작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까 플라톤 있었잖아. 네. 이제 네. 플라톤이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 노란색은 그냥 제가 다 지은 별명이 이제까지 네. 있던 게 아니라 지상 최강의 철학자라 보면 돼요. 네. 젊을 때 그 올림픽에서 레슬링 경기에서 우승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딱 생긴 게 헐크 호간 느낌이 있어요. 레슬링을 엄청 잘하고 강력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플라톤이 발견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것 다면체, 정다면체입니다. 위에가 그 5가지밖에 없다는 정다면체고 저것들을 플라토닉 솔리드, 그래서 플라톤의 입체들이라고 부르죠. 플라톤이 저걸 찾아내요. 근데 정다면체가 그럼 5개가 다냐?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정다면체, 전 케플러 푸엥소 다면체라 불러요. 왜냐? 케플러가 찾았어. 요하네스 케플러 그 천문학자. 네. 케플러가 2개를 찾고 저기서 이제 루이 푸엥소라는 다른 분이 2개를 찾아요. 네. 4개가 다야 저것도. 세상에 존재하는 정다면체는 몇 개냐면 9개. 그래서 총 9개인데 그 나머지 4개에다는 그 자체 교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그게 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위에 5개에다가 플라톤이 하나씩 원소를 대입합니다. 우리 네. 짝짓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네. 거. 제일 날카롭게 생긴 정사면체, 제일 왼쪽에 있는 네. 그게 불이에요. 네. 밑에 fire 써 있죠. 네. 왜냐면 날카롭고 뭔가 상처 입힐 수 있을 것 같고 불안정한 형태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옆에 노란색으로 있는 게 정팔면체. 네. 쟤는 공기예요. 쟤는 적당한 유동성이 있는 거예요. 적당한 정도. 왜냐면 당시의 공기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었어요. 근데 오히려 훨씬 더 유동성이 높은 건 물이었어요. 흐르니까. 네. 그래서 파란색인 가장 복잡한 정20면체. 네. 저기다 물을 넣고 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정육면체는 땅을 넣습니다. 어. 왜냐면 쟤는 차곡차곡 쌓으면 굉장히 안정한 형태가 되잖아요. 저기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4개가 돼요. 4개를 먼저 찾았어요. 나머지 하나는 찾는데 좀 오래 걸렸어. 에테르라고 써있죠. 네. 에테르. 저게 이제 에테르라는 걸 나중에 대입을 해요.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 정12면체가 찾기를 좀 어려웠기 때문에. 그럼 이거가 어디 기록이 있느냐. 플라톤의 유명한 저서죠. 아까 아테네 학당에서 플라톤이 들고 있던 게 저 티마이오스. 티마이오스였어요. 티마이오스의 4개의 정다면체를 4개의 원소에 대응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정12면체가 발견된 이후에 우주와 신성을 상징하는 요소로서 에테르나 유니버스 대응되는 걸 집어넣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틀란티스 있잖아. 네. 네. 그것도 플라톤이 만들어낸 거야. 저게 이제 아틀란티스 네소스라 그래서 아틀라스의 섬이라는 가상의 그게 있을 거다라는 걸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 처음 말을 해요. 이게 재생산되고 하면서 미지의 우리가 섬. 아틀란티스라는 말을 알게 된 거예요. 플라톤이 했던 굉장히 중요한 큰 역할, 네. 그게 바로 아테네에다가 학교를 만듭니다. 이 학교 이름이 아카데미. 아카데미. 네, 우리가 무슨 아카데미 말하는 그 아카데미라는 거를 철학 학교를 만들고 여기서 가르친 게 철학, 수학, 천문학 이런 거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친 거였어요. 여기에 누군가 입학을 합니다. 네. 누구? 그 입학한 게 아리스토텔레스. 17살에 아카데미에 입학을 해서 20년 동안 플라톤한테 배워요. 그러면서 이제 단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이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플라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넓은 어깨. 저런 느낌 생각해요. 아니 저런 거 어디서 찾냐고. 이 원래 이름은 아리스토클레스. 아리스토라는 말 자체가 최고라는 거예요. 아. 가장 훌륭한, 가장 최고의 이런 거. 클래스는 명성, 영광 이런 거. 그러니까 아리스토클레스는 최고의 영광을 가졌다. 뭐 아니면 영광스러운 자 이런 뜻이 돼요. 그리고 텔레스라는 것은 목적이에요. 아. 완성이나 목적 이런 거. 그러니까 최고의 목적을 갖고 있는 완전함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뭐에 대해 관심을 갖는가가 상당히 다른 거야. 플라톤 하면 유명한 거 이데아. 이데아 그 윤희님 노래 있더만. 별걸 다 안다. 아니 얼마 전에 돌아다니다가 뮤직비디오를 봤어요. 맞아요. 최근에 찍었어요. 그 아이디어인가인데 이데아더라고. 아이디어인가 했는데 아니 아이디어가 여기서 나온 단어니까. 어. 이데아. 이데아가 절대적인 그 이상적인 그런 걸 말하니까. 그래서 아주 그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명예롭고 이런 걸 추구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클레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학문적으로 아예 목적을 두고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이름의 정확해. 의미들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에 대한 걸 다음 걸로 보면 플라톤이 이제 이데아론을 하는데
말했던 게 디 아니마 문디라고 부르는 이게 세계 영혼에 관한 건데요. 플라톤의 이론이 그거죠. 천상에는 가장 완벽한 형태의 물체가 있고 그것이 땅에 강림하면서 조금 불안정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래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 가장 이상적인 형태를 원하는 건데 네. 이게 약간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찰이나 경험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사원소라는 것의 변환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사원소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아주 작은 것 중 하나가 나무가 불에 타는 거다. 네. 그러면 나무라는 물체는 불로 바뀌어서 방출되니까 불의 원소가 들어있고 또 타고 나면 가벼운 재가 남기 때문에 흙의 원소가 있고 그리고 뜨거운 열기나 연기가 날아가니까 공기의 원소가 있고 네. 역청이 흘러나니까 물의 원소가 있다. 아. 이 네 가지 원소가 일정 비율로 조합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나무다. 들으면 혹해. 이것저것 다 이렇게 하니까 다 말이 되는 거야. 이미 나도 혹했어. 그렇게 해서 이 물질이 변환되고 구성되고 한다라는 걸 하고 이게 연금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랑 관련돼서 아까 전에 잠깐 나왔었던 이 사원소에 대한 도형을 알아두면 좋은데 보면은 불이 위쪽으로 된 삼각형이에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파이어 써 있죠. 네. 위로 가는 이유는 상승하는 열기랑 빛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와. 그래서 연금술 도식에서도 정삼각형 모양으로 그리고 항상 빛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많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물은 뒤집어진 삼각형이죠. 네. 중력과 흐름을 상징하고 있어요. 네. 밑으로 떨어지고 흘러간다는 거. 그러면 공기랑 흙은 왜 선이 하나 그어져 있느냐? 네. 공기는 위를 향한 삼각형인데 가로선이 하나가 있죠. 네. 불이랑 비슷한 성질을 갖긴 하지만 가벼움과 균형이라는 게 그래도 있다. 그리고 밑으로 가는 흙은 이 물과 비슷하게 중력과 관련되지만 안정성과 단단함이 있다 해가지고 저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네. 이걸 다 그리면 저기 보이는 것처럼 육망성이 생겨. 다윗의 별이라는 거. 네네. 별 의미 없어 이거는. 다윗의 별. 왜 의미 없어? 다 연결한 건데. 그러니까 다윗의 별이 저 사원소로 만들어졌느냐라는 연관성은 없어요. 아, 진짜? 그려놓고 보니까 같았던 거고 나중에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사원소와 그 유대교의 신앙이니까 그게 연관됐다는 증거까지는 없는 걸로 거기까지는 쳐요. 없다. 근데 우연히 맞고 또 모양새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도형적으로도 의미 있어 보이고 안정적이고. 그래서 이 유대 쪽에서 써먹은 게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위에 쪽에 있는 거 보면은 네. 막 티페리트, 예소드 막 써 있잖아요. 네. 네. 저게 세피로트야. 타로점 할 때 많이 써 이런 거. 아 진짜? 네. 오. 네. 오른쪽에 있는 건 행성을 넣은 거야. 정확히는 행성이라고 하긴 애매한 게 태양이 들어가 있긴 하죠. 근데 그 당시 인간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를 다 보면은 마지막이 토성이었잖아요. 네. 사람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 음. 그래서 태양과 달과 나머지 행성들 넣어가지고 7개의 천문학 기호를 활용해서 매칭을 시키고 이 천문학 기호가 연금술 기호로 이어져요 이제. 그리고 천문학 기호만이 아니라 황도 12궁 기호도 우리가 이따 보거든요. 네. 그거는 화학에서 연금술의 12가지 과정을 연결을 지어요. 그래 그 기호들이 다 의미를 갖고 활용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또 잠깐 딴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것들이 화학에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이게 팔랑크스가 네. 마케도니아가 가장 완벽하게 이걸 발전시킵니다. 네. 아테네 때는 조금 허접했어. 근데 마케도니아 때는 앞에 오열이 창을 앞으로 세웁니다. 제일 앞에는 방패를 같이 끼고 오열을 세워요. 네. 뒤에는 위로 세우고 있으면서 가면서 이거를 공격을 계속 미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팔랑크스 진영이고 요거를 한 게 오른쪽에 있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가 굉장히 그 위대한 전쟁 군주 중 하나였는데 네. 그 아들이 더 유명해. 아들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3세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13살 때 이 아빠인 필리포스 2세가 과외 선생님을 붙여줘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야. 어 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 문무겸비의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문화를 버리지 않고 융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뒤섞으면 쓸 수 있다. 오. 요 생각을 알렉산더 대왕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우리가 말하게 되는 헬레니즘이에요. 아 헬레니즘. 여러 문화를 다 섞어가지고 생겨요. 철학이랑 연결되죠. 그리고 네. 알렉산더 대왕이 썼을 때 있던 기병이 아까 오른쪽에 있던 헤타이로입니다. 어. 헤타이로이는 경기병이에요. 중기병이 아니라 경기병. 가볍게 다니는 거. 중기병은 나중에 나와. 카타프락토이라고 다른 병종이고 프랑스 중장기병대 장다름이라든지 요런 걸로 분화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나중에 그 중장기병대의 몰락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헤타이로이를 기준으로 한 전략들을 많이 쓰면서 이제 이걸로 정보를 시작합니다. 저기 마케도니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쭉 가가지고 정벌 하다가 이집트를 들려가지고 먹어버립니다. 이집트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쭉 정벌을 해가지고 또다시 갑니다. 근데 이때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사용했던 무기 중에 하나가 스파르타가 썼던 최루 무기를 발전시켜요. 황 아까 말했던 네. 그 황. 황만으로는 부족하다. 이게 더 잘 타고 꺼지지 않고 연기가 많이 나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몇 가지 물질을 더 집어넣는데 뭐죠? 당연히 황입니다. 왼쪽 위에 있는 거. 그쵸? 그리고 그 밑에 시꺼멓게 지금 떨어지는 게 피치. 피치가 탄소 화합물 덩어리인데 세상에서 가장 점성이 높은 액체. 저게 지금 저런 식으로 실험을 해요. 한 방울이 맺혀서 아 뚝 이거 떨어지는. 본것 같다 이거. 피치 드롭 익스퍼리먼트라고 어어. 생방송도 해 저거. 진짜요? 저게 1927년부터 시작한 실험이에요. 계속. 어떻게 하냐면 저게 우선 붓는 게 어렵잖아. 네. 그러니까 쟤를 뜨겁게 달궈가지고 네. 뜨거운 상태로 하면은 이제 유동성이 그나마 좀, 높아지니까 그걸 부어요. 그러면 쭉 내려오면 줄기가 쭉 생기겠죠, 천천히. 네. 그거를 3년간 놔뒀다가 딱 잘랐어, 줄기를. 네. 그 순간 시작이야. 이제부터 언제 떨어지나 보자. 네. 해서 8년이 지난 시점에 한 방울이 똑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9방울이 떨어졌어요. 네? 2014년에. 최근에는 13년 넘게 걸렸어. 왜냐면 위에가 비었으니까 네. 가벼워져 갖고 네. 떨어지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죽기 전에 한 번, 12번까지는 갈 텐데 네.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피치를 넣어요. 끈적하고 연료가 되니까 잘 타오를 수가 있으니까. 이걸 뒤섞은 거야, 황이랑. 그러면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넣은 게 아까 그림에 그 피치 옆에 있는 광석. 저게 중정석이라는 광석입니다. 중정석? 네, 화학식으로는 그 바라이트라 그러는데 네. BaSO4라고 황산 바륨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진 광석이에요. 근데 저 이쁘게 생긴 중정석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고 네. 네. 실제로는 오른쪽에 저게 그 데저트 로즈라 그래서 사막의 장미라는 광석인데 네. 저것도 황산 바륨이에요. 저거는 구하기 쉬웠을 거예요. 저거를 뒤섞어 넣어요. 네. 쟤는 열이 가해져 붙으면 저 화학 반응식이 아까 써 있는 것처럼 쭉 반응이 갑니다. 산화바륨이라는 건 고체 물질 필요 없고 두 번째 쓰는 SO2가 아까 독가스로 쓸 수 있는 그 이산화 황이었어요. 네. 겸사겸사 황도 나오는 거고 마지막에 산소가 나와요. 산소 공급과 독을 만드는 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 섞은 거야. 그리고 끈적거려. 그리고 이거 자체를 무기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안 떨어지지 끈적해가지고. 와. 이걸 항아리에 넣어서 던져 써버리는 거예요, 저거를. 아 뜨거워 막 그러면서 이렇게 털어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백린탄이 그런 어, 거고. 그러니까 백린탄이 진짜 그러면 안 돼요. 백린탄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콘스탄티노플 대전쟁 할 때 나와. 자, 그럼 이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됩니까? 죽죠. 망하죠. 되게 젊은 나이에 31살이었나? 근데 일찍 죽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죠. 가장 이야기 많은 건 장티푸스 같은 거 걸려가지고 죽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독살당했다라는 학설도 있어요. 주장이지만 그럼 우린 당연히 그 둘 중에서는 독살에 관심을 가져야 정상이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병으로 죽는 거는 저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죽음이 관심사는 아닌 사람이야. 관심사. 그렇죠? 어떻게 죽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을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병으로 죽는 건 내 관심사가 아니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문헌 조사를 알게 된 건 저 헬레보레라는 식물. 여기 들어있는 물질이 오른쪽에 있는 헬레보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가 그 스트리크닌처럼 몸에 작용하는 독성 물질인데 스트리크닌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독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자. 근육을 수축시켜요. 그래서 몸이 활처럼 이렇게 휘게 해서 죽여요. 등 근육이 복근보다 사람이 많으니까 등 근육이 수축해서 이 발 뒤꿈치랑 머리 이 정수리만 땅에 닿은 채 이렇게 몸이 딱 이렇게 뜨는 거야. 이게 후궁반정이라 그래. 이렇게 되다가 근육이 멈추니까 횡격막이 맛이 가. 그래서 점점 질식해서 죽는 거야. 몸이 굳은 채로. 이게 그 아까 사람들이 찍어 먹어서 진짜 쓰대요, 저게. 못 먹어봤거든, 아직 저거는. 아직이요? 궁금하긴 하니까 조금은 양의 문제다.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나중에.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또 같이 하자 하지 마. 저게 이제 찍어 먹어봤을 때 어. 쓰다 그러면은 야 이거 스트리크닌으로 독살한 거다를 감시관들이 찾았던 게 저거가 주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런 걸 썼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바빌론에서 연애를 하다가 포도주를 알렉산더 대왕이 먹었더니 복통을 호소하고 그래서 이제 병세가 그것 때문에 악화됐다. 이게 독살설의 가장 큰 이야기인데 저게 그렇게 급격한 사망까지는 유발하기가 어려운 물질이라서 네. 독살만으로는 아닐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야기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집트로 무대가 옮겨가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이집트에 가면 연금술이 탄생해. 진짜 연금술 탄생이 이집트였어? 알렉산드리아 연금술이라 그래서 기원은 한 2,300년 정도에 그때 생겨요. 진짜 우리가 광민수 소장님하고 그때 그 시기로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 한 2년, 3년 정도 남았거든. 그래요? 그때 이제 이집트로 가려면 한 3년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 그냥 후루룩 지나갑니다. 그래도. 네.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 헬레닉 엠파이어라고 써있는데 요게 이제 사후에 네. 그 디아도코이라고 불렀어요. 일종의 그 장군들 수하 장군들을 말하는데 네. 이게 후계자 전쟁 같은 걸 보면 돼. 내가 정당한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다 느낌으로 땅을 갈라먹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은 왼쪽에 초록색으로 있죠. 네. 저기가 카산드로스. 저 양반이 그리스 본토를 차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가 올림피아노스인가 뭐 그래요. 그분을 죽여요. 부하가 예전 왕의 엄마를 죽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부인도 죽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아들인 알렉산더 4세도 죽여요. 왜 그랬지? 이것만 들으면은 되게 어처구니가 없을 수 있지만 네. 결국에는 다 나쁜 놈들이긴 했어. 왜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와이프가 셋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록사나라는 이 사람이 악녀의 어떤 의미로 그 사람이 뮤지컬. 둘째 부인이랑 셋째 부인을 죽여.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 아들 그냥 가려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부인들도 정치적으로 이제 연관을 맺으려고 네. 심지어 그 셋째 부인의 아빠가 페르시아 제국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3세였어요. 그러니까 그쪽 왕의 딸을 그냥 죽여버린 거야. 죽이고 막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카산드로스가 그리스를 먹어요 우선. 그 옆에 아까 있던 것은 리시마코스라고 있는 사람인데 저 주황색으로 네. 보이는. 근데 이 사람은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냥 평범했어. 근데 오른쪽 제일 큰 땅 먹은 셀레우코스 있죠. 네. 네. 저 양반한테 결국엔 져가지고 땅 다 뺏기고 망해버려요. 어. 셀레우코스는 되게 많은 땅을 차지했었고 네. 저 사람의 역할이 헬레니즘 문화를 동방에 보내는 역할이 저 셀레우코스의 역할입니다. 연금술은 저 셋과는 관계가 없어요. 연금술은 마지막 밑에 이집트 프톨레마이. 네, 우리가 이제 톨레미라는 사람이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만들면서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원정에 갔다 알렉산더 대왕 죽었잖아. 네. 그 시신을 가져가. 아 진짜? 이집트로 가져가서 안치를 시켜. 정당성을 가지려고. 알렉산드리아에다가 이제 수도를 삼아가지고 네.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가 그 프톨레마이오스의 모습이에요. 약간 뭔가 좀 어리숙해 보이긴 하는데 바로 이제 파라오 복장을 하고 아예 그 이집트 딱 특화를 시켜가지고 네.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무세이온이라고 무세이온? 지금의 뮤지엄. 오. 당시에는 무세이온이 고등과학기관이에요. 맞아, 맞아. 우리나라 그 고등과학관 같은 거야. 네. 들어봤어. 그거를 만들어요. 과학과 학문의 황금기가 이 프톨레마이오스 때야. 그 이전에 이집트는 사실 문명적으로 역사가 깊고 하지만 네. 과학과 이런 학문의 황금기는 아니었어요. 네.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와. 본격적인 그 학문이라는 것들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 그거 만든 게 프톨레마이오스 1세야. 어. 그래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의 상상도가 되게 번화했습니다. 우와. 우리 생각에 그 이집트랑 좀 달라요. 그렇죠. 상상도지 당연히. 어. 그리고 실제 그때 지도나 이런 것도 네. 지금이랑 유사한데 저때 딱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사람이 유클리드예요. 유클리드가 기하 원론을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서 투자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그 책이 여기서 만들어져. 유클리드 이름만 들으면 이거 그리스 어디서 돌아먹었나 할 수 있지만 이집트에서 일한 거야. 거기가 활동 진짜? 지역이었어. 이때 딱 이제 연금술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집트는 이미 그 고대로부터 있던 전통이 있었어. 이집트의 종교와 이런 것들 많잖아. 맞아. 거기에다가 그리스의 철학이 섞여버려요. 사원소랑 이런 것들이. 네. 섞이면서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야기했던 융합. 다 융합시켜버린다. 그게 돼가지고 뒤섞이면서 만들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연금술의 시작인 거죠. 물론 연금술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도 이런 식으로 그때 많이 발전을 하고 연금술의 시작은 그래서 여기서 와. 알렉산드리아에서 된다. 재밌어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이 신도 만들어. 왜냐면은 그냥 원래 이집트 신들이나 그리스 신만 있으면 양쪽 다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을 섞어서 그리스 사람처럼 생긴 이집트 신을 만들어. 이 사람이 세라피스인가는 신을 만들어서 제우스처럼 생겼어. 아 진짜? 이게 엄청 빠른 속도로 퍼져가지고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뒤섞어가지고 비빔밥 만드는 거 전문가인 거야. 이렇게 하면 먹힌다. 이걸 아는 거예요. 네. 이게 그리스, 이집트의 그 혼합 신앙의 상징으로 와. 이야. 여겨지는 이제 알렉산드리아의 그 당시의 도시고요. 네. 굉장히 도시가 잘 닦여 있죠. 이야. 도로가. 그리고 오른쪽이 지금은 없다는 등대. 파로스의 등대. 파로스의 등대. 그게 이제 과거에 그 7대 불가사의라는 그렇죠. 거 들어갔던 그 직선형으로 딱딱딱딱 만든 격자 모양 있죠. 네. 요게 과거의 도시랑 다르게 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헬레니즘의 도시 계획 이런 게.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연금술 얘기를 오늘 이제 시간 얼마 안 나서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 되는 데까지 봅시다. 연금술이 알케미인데 네. 알은 관사예요. 그럼 시작점이 어딘가를 보면 저 부엉이 케메트. 케메트가 이집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케메트에서 나온 게 오른쪽 후기 그리스어라고 써 있는 게 케미야. 그게 알키미아가 되고 그게 프랑스의 알키미가 됐다가 알키미아가 됐다 현재 알케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그 이집트란 뜻이에요. 케메트에서 나오는구나. 케메트가 그 검은 흙 그런 거야. 검은 흙,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지도를 넣었는데 검은 흙이 범람에서 저게 맞아. 실제로 저 지역이 케메트야. 어. 네. 그래서 이게 검은 흙으로 가지고 있던 지역에서 생겨난 학문이라 그래서 알케미가 된 거예요. 알케미아가 돼가지고. 대박이다. 그리고 밑에도 저 써 있는 거 저 데셰르트거든. 네. 저거는 불다는 뜻이에요. 붉은 땅. 네. 근데 이 데셰르트란 단어가 약간 데저트랑 비슷하잖아요. 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데저트는 라틴어에서 온 거야. 야. 저거는 관계는 없다. 연관성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게 정설이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 땅도 나뉘었었어요. 검은 땅과 붉은 땅. 근데 검은 땅에서 나왔던 기술이 연금술이고 저때 얘네가 연금술을 해서 뭔가 만들었다는 걸 도대체 어째 아느냐. 여기에 파피루스 중에 스톡홀름 파피루스라는 건데요. 이게 공예 레시피 모음집이야. 공예 기술들. 어떻게 뭐 만드는지 그런 기술들. 뭐 유리 공예 할 때 네. 그런. 근데 공예. 이거 보면 글씨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인데. 우리 생각하는 파피루스가 굉장히 고대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그리스가 융합됐기 때문에 상형문자 같은 거 안 써요. 그러네. 그리스어로 쓰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해석이 되는 거야. 얘네들도 깨달은 거야. 상형 문자는 너무 힘들다. 부엉이도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 놈들이 다 들어왔잖아. 네. 프톨레마이스 시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거를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저기 들어갔던 기술이 염색을 어떻게 하는지, 옷감 같은 거, 진주 같은 거를 어떻게 닦는지, 우리 보석 닦는 거, 심지어 도금하는 법, 그리고 이 진짜? 합성 보석 만들기. 이때도 그 짝퉁 만드는 기술이 유행을 했어요. 이야. 왜냐면 모두가 진품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겉에만 도금을 한다거나 154개가 되는 레시피가 저기 써 있고 오, 이게 진짜? 번역이 되면서 야 이런 기술이 있었어? 라는 것들이 나오는 거야 하나씩 다 그런 게 다 나오고 이제 우리가 아마 이 파피루스 얘기까지만 딱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게 이제 파피루스에 써있던 건데 우리가 아까 짝 맞춘 거 좋아했잖아요. 네. 네. 이게 거기 파피루스에 써있던 거를 짝을 번역을 맞춘 한 거야? 원래 의미가 저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저렇게 7가지의 향을 가지고 7가지의 행성을 표현을 하기 시작해요. 와 진짜. 그래서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어떤 걸 쓰는지. 근데 이거 보면은 재밌는 게 다른 건 몰라도 성경에 맨날 나오는 게 유향과 몰약이라는 게 나와. 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게 그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가지고 예물로 어. 줬다. 그러니까. 황금 비싼 건 다 알아. 근데 알아요. 나는 어렸을 때 유황이랑 물약인 줄 알고 물약은 뭔지 몰라도 약이면 이게 왜 황금이랑 비교가 되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정확하게는 유향과 몰약이고 어. 유향은 프랑킨센스라고 불러요. 프랑킨센스? 이게 아마 화장품이나 향수나 찾아보시면 프랑킨센스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어. 어. 이게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난 수지거든.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굳혀가지고 향이 좋게 나는 그런 물질을 유향이라고 오. 불렀던 거야. 그리고 몰약이라는 것도 이 콤미포라라고 부르는 아. 나무 수지인데 왜 비싸냐? 네. 이게 안 자라요 이집트에. 멀리서 가져와야 돼서. 100% 수입품이구나. 네, 후추가 처음 나왔을 때 비싸다 이런 것처럼 이건 못 구했던 거야 거기서. 그래서 와. 황금이랑 급이 같았던 거야. 딱 태워가지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태양과 달의 상징이 돼요. 연간 비싸니까. 제일 좋은 것들. 나머지들도 다 향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 그럴 수밖에 없거든. 이런 게 이제 제사 지낼 때 많이 썼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시작이 되고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가 본격적인 물질의 변환이죠. 네. 우리가 진사라는 데서 수은을 뽑아내고 수은이 뭐 합금을 만들고 네. 그리고 뭐 이상한 것들 많은데 이상한 것들 보고 싶어요. 이상한 것들 많은데 카카시 치도리의 파지법도 넣었어. 이 선생님. 뭐가 남았을지 살짝 끝까지 한번 넘겨볼까요? 아쉽지만.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파죽. 와 황도십이고. 아 이거 해주세요. 망치하고, 야. 이거 2탄 해주세요. 야 이거 미쳤는데? 2탄. 이게 끝이다라고 했는데 2탄 하셔야죠. 제가 곧 날짜 잡도록 할 테니까 민태기 박사님과는 다른 결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약간 교수님의 넓은 지식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진짜 예고편만 했어요. 예고편만.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새로운 상식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재밌었기 원래 때문에. 역사가 재밌어요. 맞아요. 역사가. 아무튼 오늘 진짜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제가 조만간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 요 연금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연금술 시리즈 한번 하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롤로그였고요. 이렇게 한번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